아까 나왔네. 지적삼각점. 뭐라고요? 지적삼각점. 이걸 하겠죠. 1번. 요거 두 개는 예, 비슷한 거라겠죠. 이건 키네매틱인데, 얘도 키네매틱인데, 리얼타임만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요거, 니은, 요거, DGPS. 설명할까요? DGPS. DGPS는 GPS 이론 시간, 이론할 때,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설명해서 여러분한테 혼란만 가중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답은 이거일 수도 있거든요. 정지 측량 방식도 DGPS 방식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뭐 이건데 조금 애매하네요. 아까 요 전 단계에서 코드와 이게 코드고 이게 반성파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는 보통 코드 그 다음에 반송파 그 두 개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DGPS 여기 가로 열고 여기 디퍼런셜 GPS라고 써 있거든요. 디퍼런셜 GPS라고 썼을 때는 보통 코드만 이용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 낼 때는 이거 제가 만약에 출제를 한다 그러면 2번 저렇게는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저 2번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기다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디퍼런셜 GPS는 일반적으로 코드 신호, 아까 반송판을 이용해야 위성과 수신 간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지적삼각점 이런 기준점 측량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DGPS, 디퍼런셜 GPS 요 방식은 CA 코드나 P 코드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보다 훨씬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위성과 수신 간의 거리를 가지고 하니까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DGPS는 GPS 이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뢰 측량에서 의사거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오차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까 의사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의사거리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유사거리라고 했죠. 유사거리 기억나죠? 유사거리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PSEUDO 레인지 발음이 이 P가 묵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슈도레인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슈도레인지 또는 의사거리, 유사거리. 자, 이 의사거리를 가지고 하는 거는 의사거리를 산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바로 전에 했었죠. 코드 신호를 가지고 한다고 했죠. 코드 신호는 P 코드와 CA 코드 이렇게 신호가 있다고 했어요. P 코드와 CA 코드. 그래서 이런 요걸 가지고 하는 게 의사거리라고 했는데요. 이 오차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위성 시계 오차. 자, 의사거리는 그 코드하고 뭘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위성에서 신호를 딱 쏜단 말이죠. 어디로? 지구로. 그러면 수신기에서는 이 신호를 받아요. 자, 여기가 했던 0초에서 쐈는데 여기까지 1초 걸렸다 라고 하면 위성의 전파 속도, 그죠? 전파 속도에다가 1초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30만 킬로미터. 왜? 전파 속도는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의사거리 결정은 위성에서 신호를 딱 쏘는데 0초에서 신호를 탁 쏜다. 수신기에서 1초에서 받았다. 그러면 도달하는데 그 신호를 측정하니까 시간을 측정하니까 1초였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1초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30만 킬로미터가 된다라고 그랬죠. 네, 전파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시계예요, 시계. 시계. 그래서 위성, 이 GPS 위성에 탑재된 시계는 원자 시계가 탑재되는 거죠. 엄청 비싼 거죠. 근데 일반 여기 이제 우주 부분이고요. 우주 부분. 여기는 사용자 부분이죠. 사용자 부분. 우리가 자동차도 뭐 1억짜리 못 사는데, 예? 예, 1억짜리. 1억짜리 타고 다니는 여러분 중에 있어요? 예, 없을 것 같은데, 예. 2학년이잖아요. 2학년. 없을 것 같아요. 예. 자동차도 못 사는데 뭐 수신기 가지고 막 2억짜리 막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수신기에도 정확한 시계가 탑재되어야 되는데 여기보다 훨씬 저렴한 시계가 탑재되는 거죠. 그래도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가격이 되니까 굉장히 고가의 측량 장비가 되겠죠. 자, 이 의사거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오차의 원인. 그래서 이 시계가 들어가면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 때 이게 우주에서 지구로 오는 거잖아요. 우주에서 지구로 오니까 전파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전파가 빨랐다가 느리게 온다 이거죠. 이게 똑같은 신호로 했을 때 1초 일 경우에 30만 킬로미터인데 이게 1초에 40만 킬로 속도로 왔다가 1초에 10만 킬로 속도로 오게 되면 그게 바뀌는 거죠. 정확한 거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상의 그 오차에서도 기상에서도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이거 위성의 궤도 오차. 그때 궤도 오차는 뭐라고 했어요? X, Y, Z. 사용자 부분의 위치 결정. 사용자 부분의 위치 결정과 관계된 오차라고 그랬죠. 위치 결정. 의사거리는 위성과 수신 간의 거리를 결정하는 거고요. 이 거리를 가지고 사용자의 X, Y, Z를 결정하는 게 측이죠. 측이 위치를 결정하는 거. 그거하고 관계 있는 것은 이제 궤도 오차. 위성의 궤도, 즉 기준점, 위성이 우주 기준점이라고 했죠. 그 기준점의 궤도, 위치. 기준점이 위성의 위치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틀리면 당연히 이걸로부터 계산되는 지상의 위치도 정확하지 않죠. 그 다음에 안테나의 95차. 우리가 지상에 이렇게 지상에 삼각점이 있어요. 지적 삼각점이 십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우리 장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구심을 정확하게 맞춰주잖아요. 이거 안 맞춰주면 어떤 거에 영향을 줘요? XYZ. XYZ에 영향을 주게 되죠. XYZ. 이것도 의사거리 결정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거와 이거. 기억과 디귿은 GPS 시스템을 이용해서 위치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의사거리 결정은 시계, 기상오차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실제로는 답이 이 문제 만약에 되면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2017년에 냈는데 이거 이의제기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의사거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오차의 원인으로 가장 먼 것은 저는 이거 디귿으로 하고 싶은데 답 기사시험 여러분 나온 거에서는 4번으로 돼 있어. 4번. 그래서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정리합니다. 궤도 오차, 위치 결정에 위치 결정, 사용자의 위치 결정에 영향을 준다. 2번은 의사거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 요거는 위치 결정에 영향을 준다. 지상의 기상오차는 의사거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S 정지 측량 방법,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스태틱 방법이라고 그랬죠.
스태틱 측량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볼까요? 네. 배터리 문제가 없어야 된다. 당연하죠. 예, 여러분 휴대폰 제일 문제 되는 거 뭐예요? 휴대폰 전자장비잖아요. 그럼 여러분 카페 가서 뭐예요? 예, 충전하죠. 충전기 가져가서 충전하잖아요. 또는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죠. 왜 그래요? 배터리 없으면 휴대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GPS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배터리 아주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자, 2번 패스. 3번 충분한 시간 동안 수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스태틱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한 군데에 장비를 세워놓고 수신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 동안 수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3번도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자, GPS 측량 방법 중 후처리 방식에 속한다. 후처리 방식이 뭐라고 했어요? 자, 관측을 오랜 시간 하고 다 끝나면 수신기 전원을 끄고 실내에 들어와서 수신기로부터 컴퓨터로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지고 자료 처리 프로그램에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X, Y, Z를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후처리 방식이. 그래서 이 정지 측량 방식, 스태틱 방법은 4번도 맞는 거죠. 1번 맞고요. 3번, 딕은 맞고요. 리얼 맞습니다. 자, 2번. 요거는 TS.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강의 말고 오프라인 강의, 실제 강의실에 와서 설명을 듣고 주로 우리 GPS 실습은 공학관 그 옥상에서 할 텐데요. 왜 옥상에서 하냐? 옥상 하늘이 뻥 뚫려 있잖아요. 하늘이. 그래서 GPS는 하늘이 보여야 된다. 하늘이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된다. 보여야 됨. 뭐가? SKY. 스카이. 하늘이 보여야 돼요. 하늘이. 깜깜한 밤에, 옥상에서 깜깜한 밤에 GPS 측량할 수 있어요? 깜깜한 밤에도 하늘은 보이죠. 그러니까 측량이 가능한다 이거죠. 자, 터널. 낮이든 밤이든 하늘이 보여요? 안 보이죠. 터널에서는 GPS 측량이 안 된다. 물속에서 하늘이 보여요? 보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물속에서 하늘이 안 보입니다. 물론 저기 엄청 맑은 물속에서는 하늘이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GPS 신호, 전파 신호가 물속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기선 결정. 기선은 뭐냐면요. 자, 이 스태틱 측량, 정지 측량 방법은 기본적으로 한 점에서 하지 않고 여러 점에서 동시에 GPS 수신기를 설치를 하고 측량을 하는 방식이에요. 한 점에서 측량을 하는 것, 대표적인 것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지가 계속 가면서 한 점에서 측량을 해서 X, Y, Z. 내비게이션? 실시간으로 측량을 해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순간순간 신호를 받아서 그때 측량을 하죠. 실시간 측량 방법이네요. 최첨단을 걷는 측량 방법이죠. 이 정지 측량 방법은 한 점이 아니라 최소 두 점. A라는 점, B라는 점. 이 두 점에서 동시에 관측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선, 요거 A에서 B까지의 거리, A점에서 B점까지의 요 거리, 요거를 뭐라고 하냐? 기선이라고 그래요. 기선. 베이스라인, 뭐 삼각점과 삼각점,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점,
이 사이에 이 선, 이것도 기선이라고 하죠. 기선. 그래서 뭐 간성기선 이런 얘기 하죠. 간성기선은 강원도에 있습니다. 강원도. 우리나라 그 기선 측량에서 사용된 기선입니다. 기선. 자, 이런 걸 기선이라고 하듯이 측정과 측정 간에 이렇게 연결한 가상의 선, 이거를 기선이라고 합니다. 기선, 베이스 라인. 네. 베이스 라인. 네, 베이스 라인. 네, 이 기선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선 결정을 하기 위해서 두 측정 간의 시통. 지금 시통은 잘 보여야 되는 거죠. 네,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잘 보여도 되고요. 잘 안 보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산이 있어요. 산. 네.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 네. 산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A점에서 B점까지 안 보이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GPS는 뭐만 보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스카이. 하늘만 보이면 된다. 자, A점에서 하늘이 쫙 보이고 B점에서 하늘이 쫙 보이면 된다라고 했어요. 왜? 우주로부터 신호를 받잖아요. 우주로부터. GPS는 우주로, 무슨 색으로 해야 되냐? 노란색? 네. 우주, 안 되네. 검은색. 네, 검은색 합시다. 네. 우주로부터 신호를 받잖아요. 우주로부터. 이렇게. 네? 네. 이 GPS 위성인데, GPS 위성에서 우주로부터 계속 신호를 받잖아요.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GPS 관측을 한다. 즉 A점에서 수신기 이렇게 설치하고 신호를 받는다. 라디오로 생각하면 라디오 A점에서 휴대폰으로 생각하면 A점에 내가 휴대폰을 켜고 유튜브를 본다. 또 B점에서 휴대폰을 켜고 유튜브를 본다. 유튜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신호를 받아야 돼요. 내가 여기 휴대폰 여기 있고 여기 휴대폰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서로 안 보여도 뭐 유튜브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물론 휴대폰은 터널에서도 잘 터져요. 왜냐하면 그 아까 신호 있었죠. 저기 1575. 뭐 메가헤르츠 그거 있었죠. 그 신호가 또 틀려요.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에 터널에서도 잘 이렇게 신호가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신호를 저 기지국에서 보내주죠. 근데 GPS는 그런 신호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선 결정을 위해서는 두 측정 간의 시통이 잘 돼야 된다. 요거는 TS, 토탈 스테이션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A점에 장비를 세우고 B점 이렇게 관측을 할 때 여기에 이제 프리즘을 이렇게 세우는데요. 프리즘을 세우는데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장비예요. 여기서 신호를 쓰는 거예요. 신호를 써서 프리즘에 갔다가 반사돼서 오는 거죠. 신호가 여기서부터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도달되는 요 신호, 요 시간에다가 요 시간 갔다 온 시간에다가 뭐를 곱해주냐? 요 토탈 스테이션의 속도를 곱해주고 나누기 2. 왜? 왕복거리니까 나누기 2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산출되죠. 아이고 지금 계속 1차시, 2차시, 3차시 쭉 이렇게 연달아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칼칼하네요. 요즘 조금만 이렇게 칼칼하거나 뭐 감기 이렇게 기침을 한번 한다든가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민감해요. 지금 이제 봄인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그런 시기죠.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목이 칼칼할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뜨끔뜨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습기를 튼다든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에 꼭 이렇게 접시
접시나 국그릇 같은 데에다가 물 이렇게 떠가지고 꼭 놓고 이렇게 자거든요. 예. 지난 한 일주일 전에 일어났는데 아주 목이 칼칼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막 여기 유한진 교수님 그때 이제 녹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 제가 조금 목이 칼칼하니까요. 예, 접근 조금 멀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막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예, 여러분도 혹시 목 칼칼하면 예, 그 걸린 게 아니고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 건조해서 그럴 때는 물 있죠, 물 2리터짜리 하루에 2리터 3리터 계속 뭐 10분 15분마다 그 물 계속 마시면요 저녁 때 되면은 칼칼한 게 없어집니다. 예. 요즘 뭐 엘리베이터에서 기침 한 번 하면 큰일 나죠. 예, 눈치 보여서 안 돼요. 나는 뭐 전혀 그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마스크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시내 다닐 때나 이렇게 집 밖에 다닐 때는 마스크 벗거든요. 마스크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만 쓰거든요. 근데 지하철 이제 들어가게 되면 꼭 마스크 쓰고 들어가는데요. 그 쓰고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 써가지고 저도 마스크 안 쓰면은 막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데 여러분들 목 칼칼하면은 꼭 물을 많이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들어와서요. 네, 몸도 뻐근해요. 네. 자, 네, 여기 투탈 스테이션에서 프리즘 세워놓고 신호를 쏘면 이렇게 쭉 갔다가 돌아온다겠죠.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고 요 전파의 속도 곱해서 나누기 왕복거리니까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 거리를 가지고 코사인, 사인, 탄젠트 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좌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여기 시통이 돼야 되죠. 왜? 여기에 이렇게 막고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딱 막고 있으면 건물이 건물이 이렇게 딱 막고 있으면 여기 신호를 쓸 수가 없죠. 신호를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저 슈퍼맨이 아니니까 여기 토탈 스테이션에서 망원경으로 건물 때문에 이 뒤에 B점이 어디에 있는지 시준할 수도 없고 시준이 된다고 해도 신호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니은의 경우는 토탈 스테이션 TS라고 하거든요. 토탈 스테이션 측정할 때 두 측정관의 시동이 잘 돼야 된다. 전통적인 측정 방법은 전부 이 두 측정관의 시통이 잘 되어야 한다. 이런 거고요. GPS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늘, 스카이만 잘 보이면 측량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학습하기 이렇게 이클래스 들어가서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데스크탑에서 봤는데요. 모바일에서 이렇게 본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그냥 들어놔서 모바일 집 와이파이 다 되니까 모바일을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테스트 삼아 집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냥 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봐도 되니까요. 힘들면 들어놔서 봐도 되겠습니다. GNS 측량을 구성하고 있는 3부분, 여기 세그멘트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부분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부문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부분 또는 부문, 뭐가 세그먼트가. 그래서 세그먼트가 3개인데 우주 부분, GPS 위성이라고 있습니다. 위성. 그 다음에 제어 부분, 컨트롤하는 부분이에요. 컨트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아시아, 유럽, 미국 이렇게 잘 그려야 되는데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조그맣게 아프리카 이렇게 되면 여기 전 세계 지도라고 했을 때 컨트롤 그 제어국이라고 하죠. 제어국 컨트롤 스테이션이 5군데 있어요. 세계에 5군데.
이 섬, 아이고, 위에 있죠. 이렇게네. 자세한 위치는 이제 나중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5군데의 제어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위성으로 신호를 쏴서 위성, GPS 위성을 제어한다고 그랬죠. 제어 부분, 그 다음에 사용자 부분, 소프트웨어, 수신기 사용하는 부분, 궤도 부분은 이런 궤도 부분은 따로 없어요. 궤도를 어떻게 한다? 제어한다라는 거죠. 제어. 궤도는 다른 말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지구고 위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성이 우주 기준점이라고 그랬어요. 우주 기준점. 이 우주 기준점, 즉 기준점이니까 XYZ가 있겠죠. XYZ. 그런데 이 XYZ가 이 위성이 여기 우주에서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바퀴? 2바퀴를 돌아요. 2바퀴. 하루에 한 바퀴, 2바퀴 돈단 말이죠. 그러면 매 시간, 매 초마다, 순간순간마다 뭐가? 기준점에 위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지상 측량하고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 전통적인 지상 측량, 뭐 삼각 측량, 도근 측량, 뭐 1피치 측량, 레벨 측량. 지상에서 그 측점, 삼각점이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GPS는 매 실시간마다 이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이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궤도. 이 궤도. 이걸 궤도라고 하고, 이 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어해야 됩니다. 제어. 항상 이러한 위치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구에서는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뭐가?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어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성을 지구 쪽으로 추락시키려고. 중력 때문에 결국 추락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추락을 하는 거죠. 계속. 시간이 지나면. GPS 수명을 보통 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년 정도 되면 이 정험점이 계속 추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자체적으로 로켓 추진을 해서 가다가 이렇게 가면 가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요 궤도로 위성을 이동시켜야 되죠. 이동시키고 또 가다가 또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위성을 이쪽 방향으로 다시 이동시켜야 되죠. 그런 거를 궤도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제어한다 이죠. 제어. 근데 위성 안에 로켓 그 에너지 연료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 궤도, 정해진 궤도로 위성이 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어한다 해서 제어 부분이고요. 궤도 부분이라는 말은 없다. GNSS 측량에서 위치를 결정하는 기하학적 원리는 위성에 의한 평균 계산법 이런 말은 없고요. 위성 기점, 위성 기준점이죠. 위성 기준점. GPS는 기준점이 위성이라고 했어요. GPS 위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기점보다는 위성 기준점. 무선 항법은 그런 거죠. 전파를 이용하는 거죠. 위성 기준점에 의한 위성 기준점의 전파 항법에 의한 후방 기회법.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답이고요. 수신기에 의하여 처리하는 망평균 계산법 이런 것도 이런 말은 없고요. 그다음에 GPS에 의한 폐합도선법 이런 것도 없죠. 폐합도선법이나 망평균, 평균계산법 지적 측량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위성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 이제 후방기회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거죠. 여기에 색깔을 좀 바꿔서요. 여기에 1배치 측량을 예를 들면 측판 측량. 자, 여기 점이 있고 여기 3점이 있어요.
세 점이 있을 때 우리가 칙판 측량을 하면 여기에 칙판을 세우죠. 이렇게 칙판을 세운 다음에 여기를 보고 시준선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스케일로 여기 딱 이렇게 찍죠. 이렇게 딱 찍죠. 그러면 이 칙판에 두 점이 여기 실제 이 점과 이 점이 칙판상에는 이 점과 이 점으로 스케일로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점을 시준선을 탁 이렇게 긋는 거죠. 근데 요 점하고 요 점은 줄자로 재지만 물론 이 점과 이 점 간의 거리를 줄자로 재면 여기 스케일로 딱 점을 표시할 수 있죠. 근데 안 잰다는 거지. 이거를 안 재고 어떻게 하냐, 칙판을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옮겨서 칙판을 설치하는 거죠. 칙판을 요 점이 요 점이니까 칙판을 일리 와서 칙판을 설치한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이 칙판에는 이미 요 점이 표시되어 있고요. 지금 요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칙판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지금 칙판에는 그 상태에서 여기를 딱 표정하는 거죠. 이렇게 맞추는 거, 방향을 맞추는 거를 오리엔테이션 표정한다라고 하죠. 표정. 그래서 여기를 딱 시준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 시준해요? 여기를 탁 시준하면 이쪽에서 아까 시준된 거하고 이쪽에서 시준된 요 점, 그 점이 교차를 하죠. 교차. 이 점이 여기에 교차를 하는데 이 점이 교차를 하는데 그 점이 바로 요 점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걸 교회법이라고 하는데 전방교회법이라고 하죠. 실제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기준점이잖아요. 기준점에서 내가 위치하고 미지점을 구하는 거죠. 기준점에 내가 위치하고 미지점을 구할 때 교회를 한다고 그래서 교회 기준점에서 기준점에서 미지점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전방주시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전방을 주시한 교회, 교차점.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전방교회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후방교회법은 뭐냐? 후방교회법은 똑같이 여기에 기준점이 여기 기준점이었죠. 이 기준점 GPS에서는 이 기준점이 뭐라고 했어요? GPS 위성이라고 했습니다. 위성. 칙판 측량에서는 여기에 측량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측량하는 사람이 장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GPS에서는 측량하는 사람이 저 점을 못 가는 거죠. 저 점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에도 여기도 기준점인데 GPS 위성이 기준점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성 기준점을 이용해서 이 점의 위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여기에 이 점에 GPS 수신기를 설치하고 여기서부터의 전파를 받아서 이 점의 위치를 구하는 거죠. 아까 전방이 뭐라고 했어요? 전방은 기준점에, 사용자가 기준점에 가서 거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점을 바라보는 게 전방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기준점이 아니라 사용자가 구하고자 하는 점에 가서 기준점으로부터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후방. 교회를 한다고 해서 역시 교회지, 교회. 여기서부터 신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 그래서 후방 교회법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GPS는 GNS 그 안에 속하기 때문에 GNS 측량에서 위치를 결정하는 기하학적 원리는 2번. 위성 기준점 무선항법에 의한 후방 교회법이다라는 거죠. 뭐 설명은 되게 어려웠는데요. 실제로 문제에 나오면 간단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제네 측량에서 이동국 수신기를 설치하는 순간 그 지점의 보정 데이터를 기지국에 송신하여 상대적 위치 방법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여기 상대적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 방법. 이것도 상대적 방법, 이 슈도 키네매틱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요. 리얼타임 키네매틱, 기억, 니은, 리을 전부 상대적 방법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여기 이 슈도 키네매틱 그 과제 제출할 때 이것도 조사해서 제출한 학생들도 있는데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해외 원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뭐 응용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기억, 니은, 리을 이런 거 다 상대적인 방법이에요. 즉 상대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GNS 측량, GPS 측량, 어쨌든 미지점, 좌표를 알지 못하는 점을 미지점이라고 하죠. 그 미지점에 대한 XYZ를 구하는 게 측량이에요. 이 미지점을 구할 때 GPS 위성으로부터, 아까 설명했었죠, 바로 전에. GPS 위성으로부터 이 미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그러한 방법은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절대적인 방법. 자, 절대적인 방법. 근데 색깔을 바꾸세요. 여기는 미지점인데, 미지점 말고 기지점에서도 GPS 관측을 하는 거예요. 기지점은 뭐예요? 이미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점이 기지점이죠. 이미 알지. 그래서 이미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점이 기지점 또는 기준점 또는 기준국, 미지점 또는 이동점, 이동국. 이 국이라는 거는 이제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지국, 뭐 이런 거, 스테이션 이런 얘기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미지점 또는 이동국, 기지점, 기준점 또는 기준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기지점에도 수신기를 설치해서 신호를 받는 거예요. 신호를. 그러면 여기는 이미 XYZ를 알고 있는데 이 신호를 받아서 또 다른 XYZ를 구할 수 있겠죠. 또 다른 X1, Y1, Z1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래 알고 있는데 구한다? 그럼 이 차이 값이겠죠. 차이 값이. 그 차이 값이 결국 뭐냐? 보정 데이터예요. 보정 데이터. 그래서 이 보정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나온 X2, Y2, Z2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은 정확하지 않죠. 이 값은 정확하지 않죠. 이 값은 정확하죠. 왜? 기지점이니까. 정확하지 않은 값에서 정확한 값과의 차이, 그 값이 보정 데이터라고 했는데 그 보정 데이터를 X 보정, Y 보정, Z 보정 값을 더해주면 여기에서도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상대적인 방법, 상대치기 이런 말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측량들을 기억, 니은, 리을 다 하는데 여기는 순간이란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리얼타임, 실시간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이동국 수신기를 설치하는 순간 그 말보다는 이동점 또는 이동국 또는 미지점에서 GPS 신호를 받는 순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 이 지점에 대한 여기에 보정 데이터를 받아서 위치를 결정하는 것, 그게 그렇게 했을 때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기억 니은도 되지만 여기서는 설치하는 순간 실시간이라는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말이 잘못됐네요. 기지국에서의 보정 데이터를 이동국에 송신해서 하는 건데요. 네, 좀 말이 잘못되어 있네요.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하게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요거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제어 부분은 지상에서 하는 거죠. 지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상에서 뭐를 하냐? 위성들의 시계를 전부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위성들의 여기에 시계를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거를 지상에서 제어하고요. 위성으로 자료를 전송하죠. 무슨 자료? 이 위성들의 위치 자료. 위성이 돈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지구를 2번씩 돈다고 했잖아요. 이 위성들 언제 몇 시에는 어디에 있고 몇 시에는 어디에 있고 그 위성들의 위치 자료를 이쪽으로 위성으로 보내준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위성의 궤도 모니터링,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그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앞으로 내가 위성이 지금 여기 있는데 한 3시간 후에 위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위치를 알기 위해서 그 전에 위성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거를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 예측되는 궤도 정보를 올려주는 거고 2번이, 그 다음에 이 예측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서 궤도를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제어 부분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4번 신호 정보를 이용한, 이거는 유저 입장에서 하는 거죠. 유저 입장에서. 위치 결정은 유저 입장에서 하는 거죠. 4번, 답은 4번이고요. 자, 최소 4대. 3대만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최소 4대는 뭐가? 시계오차. 이 시계오차 때문에 최소 4대 이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그 위성과 수신기 간에 신호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거하고 관계된 식이 있다고 했죠. 그 시계는 X, Y, Z 이렇게 3개의 미지값이 있어요. 근데 요 식이 X, Y, Z 3개 미지값이기 때문에 식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3개가 필요하죠. 3개가. 왜? 미지값이 개수가 3개니까. 그래서 한 위성 하나에서의 식 하나, 또 다른 위성 하나에서의 식 둘, 또 다른 위성에서의 식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으면 되는데, 이 위성들과 수신기 간에 시계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X, Y, Z, and time, 이 오차도 미지수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타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타임에 대한 것도, 이 시계 오차도 구하기 위해서는 3개만 가지고는 안 되죠. 시계 하나 더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위성으로부터의 4번째 X, Y, Z, and T, 이렇게 돼야만 이제 이 방정식을 풀으면 이 점에 대한 X, Y, Z 그리고 T에 대한 오차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거죠. 5대 위성 상관없죠. 이렇게 최소 4대라고 하는 것은 X, Y, Z, N, T를 풀기 위한 최소의 위성식이 4대가 필요한 거고, 이 식이 더 많은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식이 더 많은 것은. 그래서 여기 최소 4대 이상의 위성 하면, 이거는 시계오차,
볼 거 없이 시계오차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요걸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궤도차를 소거한 이런 말 없고요. 이런 것도 없고요. 전리층 오차 이런 말도 없습니다. 네. 전리층 오차와 관계된 것은 네. 여기에 네. 이중 주파수 이런 말이 나오면 전리층 오차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중 주파수 못 들어봤어요. 공부하면서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들어봤을 거예요. L1, L2, L1, L2 들어봤죠. 그래서 파를 두 개를 보낸다고 그랬죠. 파를 그래서 L1파와 L2파를 두 개를 보내는 이유는 이걸 이용해서 식을 또 복잡하게 구성을 하면 이 전리층 오차를 아예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중 주파수 또는 L1, L2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의 답은 3번인데 여기 전리층 오차 나왔기 때문에 요거하고 관계된 것은 L1, L2 또는 이중 주파수. 이중 두 개잖아요, 두 개. 이중 주파수. 그런 말이 나오면 전리층 오차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